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실감하게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것도 저 혼자만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친정 가족 모두가 배신을 당했네요.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는 일이라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것만 보면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오빠는 남들과 조금 다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 평생을 다른 사람의 보살핌 아래 지내야 하는 아주 약간 아픈 사람이랍니다. 사실 오빠의 존재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집안에 장애를 가진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무턱대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남편은 연애 때 그런 내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더 믿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더 분노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나게 됐어요. 당시 남편은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으로 정규직에 취직하기 전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저도 바쁜 아버지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가끔씩 일을 하러 가곤 했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에 요즘 저런 착실한 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많이 아껴주셨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무척 고마워했고 그 인연을 계기로 남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남편이 청소업체를 나가고 정규직에 취직해서도 저희의 만남은 이어졌어요. 그렇게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남편과 시댁을 종종 챙겨주셨고요. 하루는 친정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굉장히 답답한 표정으로 곤란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답답한 표정이야? 그게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시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신경이 쓰이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도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시부가 은퇴를 하고 퇴직 자금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셨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작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시부는 무조건 큰 매장, 그것도 번화가 쪽에 위치한 곳을 선택했다 보니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초조했던 거고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정서방, 그래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대출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돈도 아니니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많이 힘들면 내가 빌려줄까? 금액이 커서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차용증 쓰고 기한 명시해서 갚는 걸로 어떤가? 솔직히 크게 놀랐어요. 아무리 장인과 사위관계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그렇게 한 번에 빌려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을 마련할 때도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댁 사정까지 생각해서 돈을 빌려준다니 남편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은 감동을 받았는지 아버지에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하며 몇 번을 고개를 숙였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남편과 저희 아버지의 사이는 돈독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결혼 후 7년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몸이 많이 안 좋다더구나. 이대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정리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인데 아예 폐업하시게요? 그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쪽 사업하고 싶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좋은 가격에 넘기기로 했다. 이제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투자해서 평생 임대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지. 참 아까운 일이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그 청소업체를 알뜰살뜰 운영해왔는지 잘 알거든요. 그렇지만 몸이 아픈 아버지가 계속 그 일을 할 수도 없으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면 크게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새 출발을 축하해드렸고 이 일에 관해서는 정말 감쪽같이 잊고 지냈어요. 남편이 물어볼 때까지 말이죠. 여보, 장인어른 청소업체 정리했다는 거 사실이야? 맞아. 우리 아빠 청소업체 다 정리했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이 뭔가 혼자서 중얼거리더군요. 그럼 그게 사실이었구나. 응? 뭐가? 아니야, 아무것도.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그냥 담담해 보여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청소업체를 폐업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뭐 소문이야 그렇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업체도 다 정리했는데 소문이야 어떻게 나든 우리만 잘 살면 상관없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있었는데 남편과 시댁의 행동이 그 뒤부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정도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저희 가족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결정을 처음으로 실감했을 때가 바로 오빠의 생일이었죠. 오빠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탓에 저희 가족은 오빠를 조금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오빠와 관련이 있었죠. 부모님은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게 될 가족 걱정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을 알뜰하게 모아오셨어요. 두 분이 죽고 나서 제가 오빠를 돌봐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신 듯 두 분이 모아놓은 돈으로 오빠를 잘 보살펴달라고 종종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게 아니라도 오빠를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기에 오빠의 생일은 모두 거창하게 보내곤 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생일 축하하러 간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형님은 계속 저렇게 집에서 돌보시는 건가? 복지관이나 센터 같은 데 안 보내고? 요즘에는 입소하는 것도 많던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항이었어요. 우리 집 가족 그 누구도 오빠와 떨어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아직 오빠도 젊고 부모님도 젊잖아. 나중에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힘 닿는 데까지는 같이 있을 거야. 그럼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는 보낼 거야?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보살피고 싶은데.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오빠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그땐 내가 책임지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좀 어색했어요. 한 번도 오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날따라 남편의 기분이 저조한 걸 느꼈는지 오빠가 남편을 굉장히 피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리 가깝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사이가 안 좋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때 벌써 남편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게다가 그건 시댁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집이 망했다는 소문이 한창인 당시에 시모가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댁에 모임하는 데 와서
요리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일부러 시모가 저 모르게 연락한 거였죠. 친정엄마는 장애를 가진 오빠를 키워낼 만큼 헌신적인 분이었고 주변의 도움을 모르는 척하는 분도 아니셨어요. 그만큼 마음이 여리고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빠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친정아버지가 자기가 오빠를 보고 있을 테니 어머니에게 가서 도와주고 오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두 분 다 제 남편을 좋게 보니 당연히 시댁에도 그만큼 잘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친정어머니가 시댁에 도와주러 가기로 했고 당일에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듣자마자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돈끼리 만나는 건데 괜찮을까 싶어서 아무 말도 없이 시댁에 당장 들렀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시모와 시모 친구들이 다들 앉아있는데 친정엄마가 거실에서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걸 보고 말았어요. 너무 당황해서 당장 친정엄마에게로 달려가려는데 시모와 지인이 하는 말이 들리는 순간 다리가 멈칫했어요. 예, 너 사돈이시라며? 이렇게 일 막 시켜도 돼? 너 이러다 큰일 나. 안 될 건 뭐 있어? 우리 며느리 집안이 망했거든. 바깥 사돈도 일 안 하고 몸도 안 좋다는데 불쌍해서 내가 일당 주고 일 시키는 거야. 돈 많으면 뭐하니? 사업 기울면 깡통되는 건 한순간인데. 불쌍해서라는 말이 귓가에 콱 박히더군요. 게다가 저희 집이 망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열이 받아서 곧바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손에 들린 걸레를 확 뺏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 일어나. 엄마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걸레를 뺏어들자 그제야 친정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엄마도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이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약속된 시간을 채우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화가 났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나오셨으면 됐을 텐데 아마 딸인 저한테 안 좋을까봐 참았던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도 제 생각만 하는 엄마를 보면 미안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분노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희 어머니 불러다가 이런 허드렛 일 시키는 거냐고요? 요리해달라고 도움 요청한 거 아니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오신 분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시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서더군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내가 내 돈 주고 일 시키는데 이런 일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너희 집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진 아니잖아.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요? 무슨 이유로 우리 엄마한테 이딴 일 시키셨어요? 너희 집안 쫄딱 망했다며. 우리 아들한테 다 들었다. 어쩜 너는 그런 걸 숨기고 있을 수가 있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너희 아버지 쫄딱 망해서 폐업했다고. 그래놓고 꼴에 지금 자존심 세우는 거냐? 그 소문을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가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에 정말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지금 우리 집 망해서 폐업했다고 이런 짓을 한 거라고요? 우리 집이 망했으면 망했지 왜 우리 엄마한테 허드렛 일을 시켜요? 이게 사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제가 그렇게 따지자 시모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저와 친정엄마 가슴에 그 봉투를 툭툭 치면서 아주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집이 망했으니까 돈 받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겠지? 아니, 너는 진짜 웃기네. 집이 망했는데 자존심 세운다고 뭐 돼? 이것도 감지덕지지. 도와줘도 난리야. 너 이러는 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니다. 현실 파악을 해야지, 현실 파악을.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수치스럽더라고요. 시모의 그 행동도 정말 눈에 거슬렸고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야기할 참이었어. 내가 이 돈 줄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면 안 되니? 난 우리 아들이 너희 집 그 애물단지 데리고 살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람이야. 평생 보호자 없으면 안 된다는데 너희 부모 죽으면 우리 아들이 그 애물단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애물단지라는 게 일자리를 잃은 저희 부모님과 혼자서 살 수 없는 오빠를 말한다는 걸 알고 열이 받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걸 친정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말하다니. 무신경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이건 완전 아나무인이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뭐요? 애물단지? 지금 말 다 했어요? 말 다 못했다. 아들이 아무 말 안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다만 이제는 나도 할 말 좀 해야겠어. 너희 집도 망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 건데 네 장애인 오빠까지 우리 아들이 책임지도록 만들 생각은 아니지? 이참에 헤어져. 어디서 뻔뻔하게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으려고? 시모가 하는 말이 너무 갑작스럽고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시모 말인즉슨 우리 집이 망했고 오빠는 장애가 있으니 그 짐을 남편에게 지우겠다는 제가 너무 뻔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열받아서 그 봉투를 휙 낚아채서는 시모 얼굴에다 냅다 던졌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당신이 뭔데? 우리 오빠랑 우리 집안에 대해서 막말이야? 우리 집이 망했으면 당신네 음식점부터 날아가는 건 몰랐나 보네. 집이 망했는데 꼴랑 그 돈 갖고 어디다 써요? 지금 당장 당신 남편 가게 차릴 때 우리 아버지가 빌려준 돈 5천만 원이나 갚아요. 그거면 망했다던 우리 집도 좀 살만은 할 테니까. 그 말에 시모가 갑자기 폭탄 맞은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왜 모르는 표정이에요? 처가 망했다고 말해줬던 아들이 그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자기가 빌려준 돈 5천만 원이 저희 아버지 돈이라고? 5천만 원 없어서 사돈한테 돈 빌려다 써놓은 주제에 어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딴 짓이에요? 시모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자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우리 아들이 빌려준 돈이 왜 너희 아버지가 준 돈인 건데? 너 자존심 상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 말인지 일리 있는 말인지는 당신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딴 짓 저지르기 전에 미리 물어봤었어야지. 감히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 당신네 아들이 무슨 이유로 그 일을 감춘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이런 취급받고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요. 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거예요. 시모에게 소리를 꽥 지르고는 당황한 시모를 놔두고 친정엄마 손을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제가 시모에게 던진 돈 봉투를 집어들더군요. 예, 사실 돈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준다니 가져가야지. 그리고 사부인, 집 좀 치우고 사세요. 걸레 보니까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새까맣더구만. 그리고 우리 아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희 부부가 보는 눈이 없었네요. 제가 남편을 말릴 일은 없을 테니 돈이나 잘 갚으세요. 그럼. 친정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둘이서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너무 분노했고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보니 서럽고 열받아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진짜? 사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저랑 사귈 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게다가 시댁에 도와준 게 얼만데 그런 짓을 해요. 진짜 우리 집 망했다고 생각하고 선 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헤어지라니. 아버지와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 놈이 집으로 왔어요. 당연히 남편이 사과하러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놈 하는 말을 듣고 뒤로 졸도할 뻔했네요. 당신 이렇게 예의 없고 무식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선의로 당신 어머니 불러서 도와주면서 용돈벌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깽판을 치고 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의? 선의가 어떤 건지 몰라서 저딴 말을 하는 거냐고요. 지지 않고 남편 말에 대꾸했죠. 당신은 우리 엄마가 어떤 꼴 당했는지 못 들었어? 당신 엄마 말만 들으면 당신 엄마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랑 엄마는 그런 선의 무시한 사람밖에 안 되네?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돈 좀 드리려고 부른 거잖아. 그런데 어머니 친구들 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 우리 어머니 기 죽이면서 기분 좋았어? 그런데 너도 그렇게 좋을 때는 아니잖아. 어차피 너희 집도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 말을 듣는데 느낌이 쎄하더군요. 이 인간이 저를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 꼴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가 한 말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놈이 뭘 원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집이 망했대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도와주려고 장모님 부른 거잖아. 그걸 이딴 식으로 갚는 거 보니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장인어른이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주고 합의 이혼하면 1,000만 원 위자료로 떼줄 테니까 이혼해. 이혼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알던 남편인가 싶었죠.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혼? 네가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게다가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로 굴었는데 합의? 진심이 아니면 내가 이런 말할 필요도 없지. 어차피 너희 집 다 망했고 그 와중에 내가 떠맡을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누군들 집 맡아서 고생하고 싶겠어? 장인어른 사업이라도 잘 되고 있었으면 모를까. 다 망한 판국에 내가 뭐하러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는 남편놈을 보며 그야말로 충격을 받을 대로 받았죠. 그럼 그동안 나랑 살았던 이유가 우리 아버지 돈 때문이었어? 너 지금 그런 의도로 말한 거 맞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왜 짐이야? 누가 너더러 책임지라고 했어? 내가 떠넘겼냐고. 돈이라도 있으니까 너랑 만난 거지. 아니면 누가 너 데려가? 길거리 지나다니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처갓집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당신네 그 장애 형님은 당신이 어차피 돌봐야 할 거 아니야. 장애인 돌보는데 돈은 한두 푼 들어? 그리고 책임은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아버지 돈이 있었기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고 우리 오빠를 그냥 봐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생각되니 책임지기 싫어서 모두를 다 버리겠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하잖아요. 진짜 구역질이 날 만큼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놈은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고 무조건 합의 이혼을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물론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으니 위자료로 1,000만 원은 주겠다는 말을 했던 거고요. 게다가 저 행동들의 밑바탕에 깔린 것이 모두 우리 아버지가 망했다는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나니 순간 그냥 이혼해야겠다 싶었네요. 만약 지금 이렇게 오해로라도 이 인간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진짜 힘든 순간에 저의 가족은 버려졌을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고요. 자네가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편의 진짜 얼굴에 분노한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잘해줬던 사위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저도 몰랐는걸요. 잘해주셨으니까
위자료 드린다고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도 곧 돌려드릴게요. 남편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따로 묻지 않았죠. 그렇게나 잘해주던 아버지에게 저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한 남편과 더 이상 대화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남편의 모든 진면목을 알아버렸으니 굳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남편이 아버지가 투자한 것들에 대해 알기라도 하면 오히려 이혼을 안 하겠다며 욕심낼까봐 그냥 쿨하게 이혼하기로 했네요. 대신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고 오고요. 그렇게 깨끗하게 합의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죠. 이혼 과정 내내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 이때쯤에는 빨리 깨끗하게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이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땅을 하나 사둔 게 있으셨는데 그걸 남편이 알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알고 나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해주는 게 이상한 모양이었는지 그 사이에 몇 번이고 저한테 묻더군요. 당신 진짜 이혼하는 거 맞지?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당신 아버지한테 빌린 돈 5천만 원에 위자료 1,000만 원이랑 양육비. 그거 말고 다른 돈은 절대로 안 줄 거니까. 네가 우리 집을 그딴 식으로 취급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안 해? 네 엄마도 우리 엄마 데려다가 허드렛 일 시키고 내 오빠를 대놓고 짐덩어리 취급까지 했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지. 그런데 왜 이렇게 담백해? 너 1,000만 원밖에 못 갖고 나간다고. 우리 집 어차피 반반하지 않았어? 그것도 줘야지. 그거 다 받아서 나도 재테크해서 돈 벌어서 살 거야. 남편은 주식과 투자를 무척 좋아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코웃음을 치며 비웃더군요. 네가 무슨 재테크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하긴 너 매번 돈 잃는 거 보니 쉽진 않겠지. 누가 알아? 나한테 그런 소질이 있을지. 사실 이런 말을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간단히 이혼해주는 건 너무 이 남자한테 좋은 일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코 한번 다쳐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밑밥 좀 깔아둔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는 아주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투자했던 부동산을 운 좋게 생각지도 못한 아주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고요. 그걸 팔고 고급 주택을 지었어요. 사실 그렇게 과시욕이 있으신 분은 아닌데 우리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게다가 저도 이혼하고 애들과 함께 나왔으니 좋은 곳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주택을 이용해서 남편 염장을 지르기로 했어요. 일부러 SNS에 주택에서 느긋하게 있는 사진을 올리고 마치 투자로 돈 많이 벌어서 주택을 산 것처럼 꾸몄죠. 남편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려고 말이죠. 뭐 제정신 바뀐 놈이라면 6천만 원 지출한 게 있으니 이런 거에 걸려들지 않겠지만 돈에 환장해서 결혼까지 했던 놈이니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소식이 들려오기까지 딱 이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시모에게 소개시켜준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엄마에게 안부차 인사 왔다가 그 집 사정을 속속들이 전해줘 알게 되었네요. 아유, 그 집도 이제 큰일이 난 모양이에요. 아들이 이혼하고 무리하게 돈 마련하느라 시댁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데 그걸 못 갚고 있다지 뭐예요? 얼마 전에는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까지 왔었다니까요. 이상하네요. 우리 딸이랑 이혼하면서 당시에 마련했던 집 팔고 반은 남았을 텐데 그건 다 어디로 갔지? 아, 그것도 참 웃기긴 한데 그 집 아들이 몇 달 전부터 돈독이 올라서 주식한다고 그 돈을 다 넣었나 봐요. 그런데 그 주식이 망했다나 뭐라나.
제 생각대로 전 남편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주식에 털어넣은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거 메워줄 가족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랬는지 딱해서 웃음이 다 나더군요. 결혼했을 때는 저와 제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주식 투자도 제대로 못한 모양인데 이혼하고 원 없이 탈탈 털어넣었나 보더라고요. 어쩐지 최근에 양육비가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에 그 돈을 다 털어넣다니 돈독이 올라도 아주 심하게 올랐네요. 그것 때문에 그쪽 부모님도 곤란한가 봐. 집은 담보로 대출 걸려 있는 데다가 가게는 안 돼서 조만간 폐업을 하려는 것 같던데 아들이 하도 집안에 있는 돈을 갖다 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고 하긴 처가 망했다는 소문 듣고 처자식도 버리는 인간인데 자기 부모라고 등골 빼먹는 짓 못하겠어요? 전 남편이 점점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죠. 그 보험회사 직원분께 한마디 했어요. 아, 혹시 그쪽에서 돈 필요하다고 연락 오면 좋은 알바 자리 있다고 알려줘요. 가사 도우미인데 일당은 많이 쳐준다고 말이죠. 우리 집인 건 비밀로 하고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시모에게 당한 수모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솔직히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그 대신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고 말하고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게끔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모가 우리 집인지도 모르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러 오게 됐죠. 저는 일부러 저희 고모에게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고 고모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2층에서 그 인간이 들어오는 것부터 저희 집을 보고 놀라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고모는 시모에게 빨래와 청소, 요리까지 알뜰살뜰 시킬 수 있는 일은 다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화장실 청소였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워낙 청소에 진심이라 치울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건 기분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시모가 한창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친정엄마와 제가 1층 화장실로 내려왔죠. 시모는 쪼그려 앉아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더군요. 아주머니, 더 꼼꼼하게 청소해주세요. 시모가 휙 돌아보고 저와 어머니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여기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러 오신 건 아주머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너희 집은 망했잖아. 아, 너 어디 돈 많은 남자라도 잡았어? 남자 꼬시는 재주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우리 아들도 꼬셔서 결혼해놓고는 이혼하고 너희들끼리 잘 산다 이거지? 이 집 사람들도 알아? 너희 집이 망했고 짐덩이 같은 너희 오빠도 있다는 거? 아주머니, 말 조심하세요. 제 혼은 무슨? 여기 우리 아버지가 산 집이거든요. 애초에 우리 아버지 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기 사업체 정리하고 받은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거든요. 그럴 리 없잖아. 너희 집 망했다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럼 사업체 폐업한 거는 다 뭐야? 폐업이 아니라 정리해서 돈 받고 넘긴 거죠. 그 돈으로 재테크해서 이렇게 돈 벌고 있고요. 그 청소업체 판 덕분에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 하고 계시고요.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하셨네요. 약 올리듯 살살 긁자 예상한 대로 고함을 지르더군요. 거짓말이야. 그럼 너는 왜 그 돈 받고 이혼했어? 안 망했으면 그냥 살면 될 일이지. 장난쳐요? 지금 그냥 살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엄마 아빠 오빠까지 모욕한 시댁에서? 차라리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죠. 그 인간이 먼저 이혼 요구해서 그놈 시커먼 속내를 일찍 알아채고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몰랐으면 죽을 때까지 우린
당신네들이 속으로는 그따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테니까. 그제야 시모는 제가 왜 깔끔하게 이혼해 준 건지 알아챘더군요. 그러고는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그래서 너 열받는다고 나를 이렇게 일부러 부른 거야? 돈 필요한 건 아주머니잖아요. 가게도 망했다면서요. 그래서 불쌍해서 일당 주려고 불렀는데 왜 우리한테 난리예요? 이것도 감지덕지 아닌가요? 시모가 예전에 엄마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며 비웃자 부들부들거리며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런데 확실히 집안일 안 해본 티가 나네요. 하긴 자기 집도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사는데 남의 집 청소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별로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일당을 넣은 돈봉투를 시모 가슴에 툭툭 치며 말했죠. 내일부터는 안 와도 되니까 애들 오기 전에 얼른 가주세요. 애들도 할머니랑 아버지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누가 자기 버린 아버지랑 할머니를 좋아하겠어요? 그 점은 이해하시겠죠? 했던 그대로 돌려주니 시모가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열받을 거예요. 열받으라고 저도 그러는 거고요.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돈봉투를 휙 낚아채더니 째려보면서 그러더군요. 남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아니다. 어떻게 남도 아니고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손주들이 지 할미랑 애비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냐? 남의 상처에 소금은 아줌마가 먼저 뿌렸죠. 지금 어디서 발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이 걱정됐으면 애들을 한 번은 보러 왔었어야지. 애 아빠도 할머니도 애들한테 연락 한 번 없던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요. 자존심에 상처를 크게 입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겠죠. 솔직히 지들이 먼저 이런 짓 안 벌였으면 저도 이런 짓 안 했을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 가슴에 비수 꽂는 짓 해놓고 자기 상처 헤집었다고 제 탓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둘이서 하나씩 주고받은 거다 생각하면 되죠. 물론 제가 더 많이 돌려주긴 했지만요. 우리는 다 망해가는데 왜 너희는 잘 사는 거야? 그럼 5천만 원 안 받아가도 됐었잖아. 그거 주고 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으면 위자료도 줄 필요 없었어. 그 5천만 원도 당신네들한테는 아까우니까 사실 위자료 1,000만 원도 우리가 당신네 아들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은혜를 입고도 남 뒤통수 칠 생각만 하니까 자기 뒤통수 쳐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더 이상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걸 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받은 모욕감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똑같이 되돌려줬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했겠죠? 이혼을 괜히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죽도록 후회하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이제 시모가 열심히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테니 둘이서 배 아파 죽을 것 같은 기분 느끼는 걸 상상하며 즐거워할 일만 있는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예상을 벗어나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우리 애들을 보겠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이혼하고 1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인간이 시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애들 핑계로 찾아오는 걸 보고 진짜 웃겼네요. 와서는 애들 먼저 보고 싶다가 아니라 집을 한번 훑어보더니 뻔뻔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그것부터 묻더군요. 당신네 집 망한 거 아니었어? 그 물음에 전 남편의 생각을 모조리 읽을 수 있었어요. 눈에 그득한 돈 욕심을 보며 그랬죠. 우리 집 망한 적 없는데? 내 입으로 망했다고 한 거 들은 적 있어? 그건 없는데. 그럼 내가 망했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한 번쯤 이야기해줄 법도 했잖아. 그런데
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그 이야기를 내가 왜 해줘야 하는데? 넌 이미 우리 아버지 망해서 폐업했다는 거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 너 혼자 믿고 너 혼자 결론 내리고 너 혼자 이혼 요구한 거 잊었어? 그럼 그게 진짜 다 헛소문이었다고? 진짜 이 집이 당신네 아버지 집이라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사업체 정리한 건 건강 때문이었고 정리하고 넘길 때도 충분히 제가 받아서 넘겼어. 그리고 그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신 게 잘 돼서 아버지는 일하는 대신 임대소득 받고 있고 그 덕분에 이 집도 사고 나도 땅 하나 받았고 전 남편은 제 이야기에 한숨을 내쉬며 그러더군요. 그럼 내가 속은 거였잖아, 헛소문에. 그 근처에는 너희 집 망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솔직히 이혼도 그래. 나는 당신의 집 적자로 폐업한다길래 처가 도와주려고 그 돈 갚겠다고 한 거야. 이혼은 중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나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거지 진심도 아니었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런 거 치고는 한 번도 이혼 번복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 돈 갚는 거면 갚는 거지. 왜 우리 엄마는 모욕했어? 당신도 다 알고 있었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딴 짓 하려고 일부러 부른 거. 전 남편은 필사적으로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이제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려고 용쓰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안쓰러울 정도였죠.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솔직히 나도 팔이 안으로 굽은 건 있지. 그치만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그런 짓 저질렀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그리고 그건 엄마가 독단으로 한 짓이고 난 일 다 끝나고야 알았단 말이야. 그럼 당신이 처가 식구들 책임지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건?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보기엔 그게 가장 진심이던데? 우리 오빠랑 부모님도 짐덩어리라며.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일이 이렇게 된 건 정말로 미안한데 나는 이렇게까지 갈라서려던 것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여보. 소름 끼치니까 여보 소리 하지 마. 정신 나갔어? 너랑 나랑 이혼하고 연락 안 한 지가 1년이야. 그래놓고 갑자기 와서 애들을 보러 와? 에라이 인간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빠 망한다는 말에 부랴부랴 이혼 준비했던 거? 진짜 아니야. 나는 아직도 당신 사랑해. 그래서 여태껏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있잖아. 내가 정말 당신을 싫어해서 이혼했으면 벌써 다른 여자 만났겠지. 내 진심 좀 알아줘. 미친 소리 그만해. 너 나 말고 우리 아빠 돈 좋아했잖아. 그거 없어지니까 마누라며 애며 다 버리겠다고 한 거고. 뭐 100번 양보해서 그게 네 진심이라고 치자. 근데 어쩌냐? 나 곧 재혼하는데? 나는 너랑은 달라서 이혼할 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마음 한 톨 안 남았거든. 그래서 빨리 딴 사람 찾았지. 나는 벙찐 전 남편 앞에 미리 준비한 청첩장을 내밀었어요.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는지 전 남편이 황급히 청첩장을 열어보더군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제 이름과 제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고마워. 당신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거든. 너처럼 돈 때문에 우리 오빠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오빠를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야. 오빠가 다니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거든. 마음씨가 얼마나 곱고 착한지 우리 오빠가 참 잘 따르더라고. 그러고 보면 우리 오빠가 넌 참 싫어했지.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전 남편이 제가 있을 때만 오빠에게 잘하는 줄도 몰랐고 이혼하고 나서야 그게 다 기만이고 위선이란 걸 알았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빠에게 안 좋은 꼴 보였다 싶은 생각,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뒤섞여서 진짜 자괴감에 제 탓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인연을 찾은 거죠. 전 남편은 제 청첩장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떻게 이혼하고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너무 해픈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허락한 거야? 나는 이 결혼 인정 못해. 우리 이혼도 지금 물을 파네. 그러는 너야말로 우리 아빠 망했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혼을 결심했어? 그리고 그 이혼조차 네가 원해서 합의 이혼한 거잖아. 더러운 놈 같으니 네가 뭔데 우리 애들 허락을 들먹여? 애들이 이혼하고 너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넌 모르지? 그래, 아는 놈이었으면 벌써 찾아왔겠지. 진짜 되지도 않는 애들 들먹이는 거 들을 때마다 혐오감이 치솟아서 진짜 싸대기를 한 대 후려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겨우 참으니 목소리만 커졌죠. 전 남편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이 멀쩡하다 못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 다시 어떻게든 해보려고 온 거겠죠.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한 건 실수야. 오늘 찾아온 것도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온 건데 우리 이혼은 실수야, 실수. 실수는 무슨, 네 의견이었겠지. 그리고 우리 집 돈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놈한테 정이 확 떨어져서 재혼 결정하는 것도 엄청 쉬웠거든?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돈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전초한테 찾아와서 비루하게 구걸할 정도로 안 좋은 건지는 몰랐네. 네가 염치라는 게 있으면 1년 연락 안 했을 때 계속 연락하지 말았어야지. 신랄한 말투에 전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군요. 노려본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 무서운 건 저 인간이랑 이혼 안 하고 여태껏 함께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 미래였으니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전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았던 제 과거가 무서웠네요. 우리의 이혼이 오해 때문이긴 했지만 그 오해가 아니었다면 저 인간의 진심을 알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소문내준 사람이 고맙기까지 할 정도였네요. 전 남편은 그렇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후회 막심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혼할 때 우리한테 들 돈을 계산하며 5천만 원 돌려주고 연 끊자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될 줄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의 인연은 이렇게 끊어졌어요. 더 이상 연락조차 안 하고 살죠. 애들 때문에 딱 한 번 찾아와 놓고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에 더 이상 애들을 찾지도 않더군요. 저는 무사히 재혼을 했네요. 전 남편과는 다르게 너무 착하고 소탈한 사람이라 애들도 우리 오빠도 참 좋아하고요. 우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일찍 재혼하게 된 것도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였죠. 제 첫 번째 결혼에 대해 이야기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혼을 잘했다며 칭찬할 정도고요. 전 시댁은 사람을 돈으로 봤기 때문에 거짓 소문 하나에 휘둘려 많은 걸 잃게 됐죠. 투자 좋아하던 전 남편도 결국 돈도 잃고 가족까지 잃었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며 그 아들의 그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게 딱 똑같잖아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쓸모없다고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듬고 함께 걸어가야 할 존재죠.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군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는 힘든 일 없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